대한민국 공공기관은 민주노총의 노조왕국입니까?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 인사, 조직 운영, 경영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한다. 이 조항은 서울 송파구청이 2021년 9월 전국공무노동조합 송파지부와 체결한 단체 협약 및 별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 단협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구청장 때 체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조항을 비롯해 단협 조항 140여 개 중 50여 개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뿐만 아니라 송파구 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인사 원칙을 바꿀 때도 노조와 사전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구청이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조례를 고치려 할 때나 공무원을 충원하려 할 때도 미리 노조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노조가 지목한 특정인은 인사 노조 업무에 배제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회의 참가, 간담회, 수련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노조 선거 등은 근무 시간 중에라도 근무를 빠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특정 노조의 편향적 단협은 송파구청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탈선 사고로 사퇴한 코레일 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철도노조와 정당하지 않은 조합 활동도 보장해주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노조원이 불법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단협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및 공단의 소송 관련 사항 및 감사자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노조 측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해서 경영권 일부를 사실상 노조에 넘겨줬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수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떠한 징계나 직위 해제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촛불 청구서를 갚느라 유독 민주노총만을 편애했습니다. 그 청구서의 대가는 노사관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각종 공공기관에 만연한 민주노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단협들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는 4,895억 원의 배임, 133억 원의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방탄의 길을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것인지 진정 자멸의 길로 접어들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월 4일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애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17일에는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열어 본인의 수사에 대해 검사 독재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마치 피해자인 양 선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 대표가 검사 독재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떠한 명분도 심지어 주장의 논리도 허무맹랑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정적 제거, 야당 탄압 등 갖가지 정치적 표현을 동원한 민주당의 여론전은 검찰과의 법률적 다툼에서 이 대표가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심만 키우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낙연 후보가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진 것입니다. 당시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대장동 개발은 특권 동맹 정부 합동특수본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민주당에서 화두를 던졌고 특권 동맹이라며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사건을 검찰이 충실히 수사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민주당은 연일 억울함을 없어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동의도 얻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의연하게 맞서겠다라며 당당한 척했던 이재명 대표는 정작 검찰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만 제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의 결기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이 대표가 의연하게 맞서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당내 표 관리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죄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한 것입니다. 대장동은 당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지금도 자부한다라고 강조했던 이재명은 도대체 어디에 숨은 것입니까? 무엇이 두려워 자신의 최대 치적을 숨기고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2020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김명수 사법부를 높게 치켜올린 이 대표는 부디 더 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법원의 결정과 심판에 당당히 임하십시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제는 이 대표의 그런 의연함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에만 3일, 17일, 31일 등 최소 3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허위 발언과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탓이라고 한 허위 발언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6일 검찰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이 사건도 법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 차례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도 법원에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 당대표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이 대표 스스로도 사실상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바라던 당대표의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 반발하기 이전에 헌정사상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에게 슈퍼 울트라 방탄 갑옷을 입힌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즉각 멈추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국 지역위원장 등 1,500여 명이 파란 스카프를 두르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연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산 위에 철갑을 두른 소나무들도 아닌데 추운 날씨에 웬 방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두고 왼쪽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서영교 최고위원이 보이더군요. 영상을 보면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얼굴이 일일이 확인이 됩니다. 이들은 구속영장 청구는 정적 제거다, 정치 공작이다라며 역사의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1년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장을 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주 방송 토론에서 함께 토론한 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는 차기 총선을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치른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더군요.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수감 중인 김용, 정진상을 특별 면회하는 자리에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토론에서 맞받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소원은 이재명 대표가
옥중 공천도 하고 총선도 지휘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다라고요. 17일 이재명 대표 옆에 서 있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과연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훗날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지만 정적 제거용 수사라는 것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때는 2021년 9월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의 상대였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검찰의 김호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현 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적 죽이기 분풀이는 문재인, 이낙연, 김호수 등에게 해야 정상입니다. 실제로도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적 아니었습니까? 성남FC도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민주당 쪽 의원들이 고발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이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고소 고발은 민주당 분열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 정권이 바뀌고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표는 제발 국민 좀 그만 속이고 번지수 좀 제대로 찾으십시오. 사실 민주당 의원들도 불쌍합니다. 개인 불법 방탄에 참여 안 하면 곧바로 죄인이 됩니다. 민주당의 양분한 법률위원장은 17일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주장에 대해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때만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정적 죽이기, 정치적 야당 파괴라며 예외라고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비리는 민주당 차원이 아닌 성남시장 시절의 개인 불법 비리, 지역 토착 비리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현재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관계도 없으면서 오직 공천권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습니다. 장혜전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이 대표가 체포 동의안을 부결 확신을 100% 못하자 표단석에 나섰습니다. 개딸들은 수박 28명 리스트 확보했다며 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저격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이중대냐, 총선에서 영석을 만들겠다고 무차별 문자 협박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환 의원도 개딸들의 공격 대상입니다. 그는 휴대폰이 너덜너덜하다, 욕설 때문에 밤에는 비행기 모드로 한다, 아침에 비행기 모드를 끄면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문자 폭탄이 들어온다. 중요한 문자를 놓칠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출당시키라는 민주당 청원이 나흘 만에 1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조국 백서 저자인 김민웅 씨가 상임 대표를 맡은 촛불 행동에서는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얼굴에 활쏘기 이벤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민주당은 공당이 아닌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각성 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북한이 엊그제 일본 인근 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동해바다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 B-1B 전략 폭격기와 한미 양국의 F-35A, F-16 전투기들이 출동했고, 일본에선 불덩어리가 된 북한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지는 모습이 관측되는 등 동북아의 긴장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굶주리는데 10살짜리 딸을 대동하고 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는 북한의 독재자가 정상입니까? 이런 독재자를 감싸고 돌며 백두산에 함께 올라가 만세를 부르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게 누구입니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사탕발림을 하면서 반미,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북핵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수정당을 전쟁 광인 것처럼 몰아간 건
또 누구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무장 해제시키고 한미일 공조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북한 핵 미사일의 공포 앞에 떨게 만든 것만으로도 역사 앞에 섰고 대죄를 해야 할 정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마저 완전히 농락하고 있습니다. 검사 사칭, 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음주운전 등 정과 사범의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더니 당군 일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권력과 토건업자들이 유착한 위례 개발, 백현동 재건축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성남FC 불법 자금 수수 등의 온갖 범죄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불체포 특권과 방탄국회를 통해 결사적으로 비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가운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의원들이 28명도 없는 겁니까? 도대체 나라를 얼마나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북핵 사태를 비롯해 소득주도 성장, 원전과 태양광 등 민주당이 선전해왔던 수많은 거짓말들은 이미 폭로됐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순간 민주당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역사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민주당을 완전히 망가뜨린 의원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